네, 오늘요. 오늘 주제는 재료입니다. 재료 매매에 관련해서 설명드릴 텐데, 뭐 차트 관점에서 그 종목을 매매할 수도 있고, 재료 관점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데, 재료 관점, 차트 관점, 모든 관점, 수급 관점, 모든 관점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매매 확률이 가장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재료를 공부할 때 매번 동일하지 않은데도 과거 사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가면서 글을 읽어가면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매 사례를 통해서요. 보시면은 제가 항상 재료 공부할 때 답변은 이래요. 과거 사례를 다수 체크하면서요. 과거에 어떤 종목이 과거에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이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 어떤 재료가 발생했고 또 그 재료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주도주,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라든지 주도 섹터에 나온 재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말은 되게 간단해요. 그쵸? 간단하죠? 근데 되게 막연해요. 막상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것만 들어보면요,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시중에요,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공부 방식이 많아요. 그렇지만요, 재료 매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 및 공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재료는요, 차트처럼 빠르게 뭐 과거 차트만 바라보고 막 지지저항 설명하고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과거의 모든 재료를 찾아봐야 되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만 해도 2200개 정도가 넘을 텐데, 그 재료를 다 찾아갖고 그 재료와 주가의 상관성을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와 주가의 그런 상관관계, 그리고 또 어떤 재료가 발생했을지 주가가 상승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꼭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10배 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랑요, 영어라는 과목을 한번 비교를 하자면요, 수학은요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학문이에요. 물론 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요, 공부 방법은 수학은 좀 수월해요. 왜냐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잘 노력해 갖고 거쳐가면요, 수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학은 점수가 꾸준히 상승해요, 노력한다고. 근데 영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실력이 없을 때, 아이 기초일 때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연합니다. 이런 공부는요, 체계가 조금 잡기가 힘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차트 공부보다 재료 공부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체계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재료 공부하는 그런 노하우, 기준을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보시면 재료 매매에서 느낀 것은요, 큰 틀에서 볼 때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군, 특정 섹터 주도주가요, 큰 상승을 일으킬 때 그 재료는요,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중요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 지금 이거를 다 살펴보고 사례를 살펴보자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재료 공부를 하고, 그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재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13가지 재료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1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요, 주식을 하면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있잖아. 그런 종목들이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하나씩 다 정리하고 그 사례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재료별로. 한 10년 동안, 한 5년 동안 최근에 최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만 해도 한 10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핵심 키워드를 꺼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재료 공부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재료를 공부할 때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보시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재료의 키워드가, 그 이슈 안에서요, 어떤 재료의 키워드가 발생했을 때 큰 수급이 유입된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2차 전지가 핫했죠? 그리고 반도체도 핫했습니다. AI도 핫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시기에는요, 이 2차 전지, 반도체, AI 중심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걸 한번 꺼내 볼게요.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이, 지금 이제
하락되고요. 이제 상승 전환으로 이렇게 상승 전환 국면이거든요. 상승 전환 국면인데 지수 차트는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대세 이평선 밑에서 지수가 역배열로 움직이다 하락 추세를 그 대세 시장 대세 하락기를 거쳐다가 이제는 상승 전환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국면이잖아요. 이 핑크색 기준으로요. 그럴 때 이 2차 상승 그렇게 상승을 이끌었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했을 때 이끌었던 종목은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이게 큰 틀이었어요. 두 가지가.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지수가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반도체 그런 수급들은 좀 빠지고 테마주 위주로 기승을 좀 부리는 장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최근의 장세 있잖아요. 좀 핫했던 테마가 이거였어요. 초전도, 맥신, 양자야모. 그리고 지금은 후쿠시마. 뭐 중국 소비주도 있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 그런 관련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됐는데 다수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쵸? 지수 하락세에 분명히 이게 초전도가 되게 핫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섹터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핫하더니 맥신으로 넘어가고 맥신이 또 핫하더니 양자암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보면요. 섹터 키워드를 보면요. 신소재예요. 신소재. 이 신소재가 시장의 화두였어요. 시장 하락기. 강하게 형성된 테마가. 그리고 이제 이 테마, 이 신소재라는 그런 큰 이슈 안에서요. 어떤 재료 키워드가 발생했을 때 큰 수급이 유입되는지 보실게요. 신성 데타테크. 초전도 테마의 대표적으로 제가 신성 데타테크를 살펴봤는데 이 보시면 여기서 초전도 테마가 강했는데 이 종목이 서남이랑 처음에 빠르게 두 종목이 좀 부각되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이 종목의 재료 키워드를 한번 보세요. 보세요. 초전도체 관련주였고 이제 초전도체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요. 여기서부터 엄청 핫했는데 특히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 해당 그 뭐라고 해서 초전도체 개발 소식을 냈는데 보시면은 지분 보유가 부각이 된 겁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보유 부각이 된 거예요. 이게 신성 데타테크가. 그래서 한마디로 신성 데타테크는요. 여기 보시면 재료 키워드가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투자기업 보유 지분 가치. 퀀텀 에너지 연구소 초전도체라는 그런 관련 테마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있잖아요.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 데타테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성 데타테크가 되게 관련 수혜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관련 수혜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크게 급등한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투자기업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될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전도 테마 다수 이런 이슈에서 이런 핵심 키워드, 그쵸? 이런 종목의 핵심 키워드는 요겁니다. 지분 보유 부각. 그리고 두 번째로 맥심에서 이제 휴비스가 강했거든요. 휴비스나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대장주 위주로 좀 나열을 했는데 휴비스, 나인테크, 코닉 오토메이션 그 중에 휴비스가 좀 강했어요. 초반에는 나인테크랑 코닉 오토메이션이 조금 더 강했나 싶었는데 이게 휴비스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맥신 관련주로 그쵸? 어쩌고 개발 소식 이렇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가 특허권 맥신 고분자 나노 복합체 특허권 보유가 부각이 되면서 맥신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특허권 보유 부각. 신소재라는 큰 테마에서 신소재라는 그런 큰 뭐라고 해야 되죠? 다수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테마에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특허 그쵸? 특허라는 키워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세 번째는요. 우리로 이건 양자암호 관련된 역시나 신소재 테마, 신소재라는 키워드 큰 이슈 키워드에서 보시면 양자암호 관련해서요. 이렇게 이슈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단일 광자 검출 기용 칩 개발 이력이 있어요. 이렇게 기술을 보유했다는 뜻입니다. 양자암호 관련. 그쵸? 그래서 이 기술 보유 부각도 여기 보시면 세부적인 키워드에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키워드가 이제 종목에서 발생했을 때 좀 이렇게 잘 가는 경향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수의 투자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 시장 하락기 때 좀 이렇게 세력주들이 기승했는데 그때 신소재라는 큰 그 뭐라고 하죠? 이슈에서 신소재에서 초전도, 맥신, 양자암호 이렇게 순환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키워드가 나왔는지, 그죠? 지분 보유 부각, 그리고 또 특허, 기술 보유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제 상승했다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테마가 강하게 확산되고 지금 테마가 강하게 확산됐잖아요. 그쵸? 맥신, 초전도, 맥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암호라는 그런 테마가 강하게 확산되기까지는 제가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확산됐죠. 그리고 큰 수급이 유입되었다면 이건 세력주 사례입니다. 그때부터 대장주 후보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대장주들 있잖아요. 거래대금과 주가 상승률로 대장주 후보를 제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요, 어떤 재료가 발생했는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보유 지분 부각, 특허, 기술 보유, 이런 어떤 재료가 발생했는지를 체크해요. 그리고 이제 재료의 강도와 지속성 관점에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이슈요. 신소재 안에 신소재의 초전도, 그리고 맥신, 방금 말한 양자암호, 그런 테마 안에서 이 재료를요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이제 매매해 볼 수 있어요. 대장주 위주로.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과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대장주 후보를 압축한 다음에 이 재료들을 계속 추적하면서요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갈 거 아니에요. 크게 간다면요 그런 재료들을 저처럼요 아까 13가지 키워드로 데이터를 추적해 나가면서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료의 그런 보는 안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재료가 좋아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강한 수입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작아서 매매하기 어렵다고 그런 것들은 보는 거고, 변동성이 이제 좀 나오면서 재료 가치가 부각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재료 공부를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최근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고, 또 그 이슈 안에서 재료 키워드가 발생했을 때 큰 수급이 유입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목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요. 이거를 차트를 여기로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보고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재료 공부 방법 제가 기준을 설명드린 겁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 2차전지 반도체 이후에는요 약간 지수가 상승했던 그런 2차전지 반도체 그런 섹터가 주도주였잖아요. 그게 이제 2차전지라 반도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뭐 AI라든지 새롭게 이렇게 부각된 테마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초전도가 처음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맥신, 세 번째 양자암호, 뭐 중국 소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는 후쿠시마, 그런 것들은 약간 시총이 작으면서 좀 급등나이 큰 뭐라고 해야 되죠? 세력주에 가까운데,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 이슈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슈 안에서 또 어떤 재료 키워드가 발생했는지 이걸로 따지면요, 보세요. 초전도라는 종목이, 초전도 섹터 테마가 형성이 될 때 그 이슈, 초전도 테마 이슈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그 안에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키워드가 발생했는지,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이 유급된지 파악하는 거예요. 큰 수입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파악한 금액이 2,500억 단위, 그렇죠? 종목당 개별 종목에. 지금 이거 시총은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이때는 2,5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유입되는 금액이요. 그래서 위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위 기준을 충족했죠, 이게요.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으로 이제 거래대금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 후보들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초전도로는 신성 데타테크가 거래대금과 탄력도, 그런 등락률 측면에서는요. 등락률 안 적어놨네요. 주가 등락률 측면에서는 이게 초전도의 대장 후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재료의 강도 및 지속성이 있을지 이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이슈를 추적하고 이 차트 흐름을 참고하면서 움직임을 공부하는 겁니다. 움직임, 차트 흐름과 재료와, 그러니까 차트 움직임과 재료와 같이 연관하면서, 거래량과 같이 연관하면서요 이렇게 추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요 반복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축적한다면요 나중에 이게 이제 과거의 재료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재료 있잖아요. 그런 걸 자신만의 관점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본인만의 재료 매매 관점을 갖고 닦아 나가시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초전도 테마로 이렇게 세 줄을 요약을 했는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앞서 설명한 강한 테마라면 관련주가 많이 확산되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테마라는 사실,
파동과 이러한 파동은요 결코 1차 파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제가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설명했을 때는요 사실 예전에 금양으로 이 재료 매매를 처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최근엔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그때 금양으로 설명했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요. 보세요. 그때 이제 2차 전지 리튬이라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때 금양은 증거금이 아니었고 증거라고 증백이 아니었고 신용도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신고가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료 키워드 2차 전지 리튬 그쵸? 그런 대장주로 제가 이제 금양을 봤었고 관련 종목들을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시기에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재료가 강한 테마라면 그리고 또 관련주들이 많이 확산이 됐거든요. 돈도 많이 엄청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황하게 그때도 설명했죠. 이건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체크를 하면서 스스로 경험을 통하면요. 지금 이제 이건 과거 데이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과거 데이터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중간중간 사이에 재료가 어떤 식으로 호재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했는지를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차트에서도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상향이 견고한 추세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아무리 악재가 조금씩 나와도 중간중간에 그걸 뚫어먹 추세 본연이 그러니까 추세가 본연의 추세가 좋잖아요. 우상향 추세가요. 그러면은 이게 악재가 어떤 악재가 뚫고 나도 그거를 이겨낸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이거를 하다 보면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관련 재료와 이 차트의 흐름을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절대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2차 파동이 이런 식으로 1차 파동, 2차 이거는 엄청 우파동까지 나왔잖아요. 크게 보면요. 그쵸? 이걸 1이라 보면 2 이건 2차 파동으로 보면 이걸 5차 파동이죠.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높고 1차 파동, 조정, 2차 파동, 조정, 3차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런 파동이 나온다는 것을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본인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올라온 뉴스 샘플 및 재료 관점으로 모나미 매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나미를요. 제가 매매한 이유가 최근에 모나미를 매매했죠. 오늘이 어저께죠. 이 모나미가 아니네요. 모나리자가 아니라 모나미.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오늘 재료 매매 관점으로 모나미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장전의 이슈에 후쿠시마 관련 그런 테마가 역시나 핫했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뭘까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였어요. 제가 이제 장전에 올려놓은 건데. 왜냐면 지금 최근에 후쿠시마 관련된 이슈가 도대체 뭘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 분쟁 테마잖아요. 이 이슈 안에서, 그러니까 분쟁 테마, 국가 간 분쟁 테마 안에서 어떤 재료 키워드가 발생했을 때 큰 수익금이 유입되는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도 여기 분쟁 테마도 있어요. 국내 6번째. 국내외 주요 정책 국가 무역 분쟁이요. 시장 화두에 부합할 때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럽니다. 대선 테마가 대표적이고 원자재 테마. 옛날에 곡물 테마가 있었죠. 옛날도 아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런 관련 테마에서 이제 곡물 테마가 엄청난 큰 파동을 일으켰고 최근에 음식료 테마 이게 이제 후쿠시마 관련 분쟁에서 이제 음식료 테마가 지금 핫하는 겁니다. 수산물 그리고 대체 식품 그리고 또 뭐 있죠? 애국 테마가 최근에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강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장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가 문제가 되면서 막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민들은 불안해요.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나오면 뭐가 부각이 되냐면요. 대체 식품 육개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육개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육개 관련된 테마들이 실제로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윙이푸드는 점상으로 갔고 이제 중간에 이게 상한까지 가다가 하여튼 급등하기 심했어요. 왜냐면 시총이 작잖아요. 거래대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세력주들이 기승을 하는데 그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이 작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이 좀 큰데 어쨌든 여기서 등락이 나와갖고 부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잘 간 게 이제 윙이푸드였고 중간에 아마 마니커가 상한가를 갔었을 텐데 마니커 FNG인가 그런 텐데요. 하여튼 여기서 순환이 막 일어나면서 등락이 나왔고 그리고 장중에 또 이런 부각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소금 사재기, 수산물 막 화장품 보이콧. 그러면 소금 관련된 주식이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화장품이랑.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초반에는 인상가라든지 보라티알이 처음에 강했어요. 초기에요. 부각받을 때. 그러다가 오늘은요. 샘표나 샘표식품이 뭐라고 해야 되죠? 샘표식품이 단일 뭐라고 해야 돼? 소금 관련 그런 이 안에서 순환을 하면서요. 1등주가 된 거죠. 오후에. 아마 이게 일본 오염수, 호주 소금이 남극 바다 소금이라서 일본 오염수와 무관하다는 그런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던 모습이 나왔던 거고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돌았죠. 순환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불매운동 관련. 예를 들면 여기 보시죠. 중국 유니클로 불매운동 확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SNS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이 막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또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애국 테마 있잖아요.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신성통상과 모나미가 이렇게 좀 강했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막 부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후쿠시마 관련 그런 테마가 좀 부각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요 소금이 강했어요. 소금이 강해다가 그다음 육계 쪽으로 갔어요. 육계 가다가 지금 애국 테마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분쟁 테마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테마가 이렇게 섹터별 확산이 섹터별 순환하고 또 이 섹터 안에서 순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공략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설명 최근에 드렸듯이 보라티알이랑 인상가 쪽을 좀 공략을 했던 거고 오늘은요 이제 오후장에는 애국 테마 처음 부각되길래 보시면 모나미를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나미 안에서도 이제 모나미랑 신성통상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모나미가 차트도 좋아요. 하락 추세도 아니고 상승 추세였고요. 박스권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지저항이 이런 건 잘 맞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10% 이걸로 해볼게요. 지지저항이 잘 맞기 때문에 1차 이렇게 강하게 파동이 오면서 박스권 돌파했을 때 일봉상 여기서 눌리면서 보시면은 10% 반등 왔죠. 이 이후에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역시 이 지지라인에서요 6% 반등 오고 또 여기서 5% 이상 반등 오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지저항 매매로 이런 박스 아무래도 대장주기 때문에 이 애국 테마 대마주 불매운동 애국 테마 1등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저께 동영상에는 시총과 거래량 캔들 관점에서 이 종목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그런 재료 매매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테마 순환할 때 테마 1등주 이게 이제 신성통상이 2등주였는데요. 2등주였는데 역시나 지지저항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비교적 잘 안 맞잖아요. 1등이 잘 맞는다는 걸 그걸 설명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걸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재료 키워드,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 그리고 그 재료 키워드와 거래대금 거래량을 기준으로 1등을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 재료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제가 살펴본 게 아니라 과거 걸 한번 볼게요. 이 후쿠시마 2020년도 후쿠시마가 아니라 2020년도 6월 6일 때 그때 강력했던 테마가 역시나 국제 분쟁 테마였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그때 써놨던 게 모나미랑 신성통상이었어요. 모나미가 대장주였어요. 초기 대장주. 지금 2차전지로 따지면 금양. 그리고 초전도태로 따지면 신성 데타터크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맥신으로 따지면은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재료 강도가 센 집단 테마라고 그 당시에 봤었고 그리고 이제 선발주 모나미가요. 저항선을 돌파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여기요. 그리고 지지선이 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온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크게 가고 나서부터 이제 선발주가 조정이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후발주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다고 설명한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세요. 내려가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반일 테마주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상 모나미 신성통상 종목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핵심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모나미로 본 거예요. 후쿠시마 그 애국 테마. 여기 보시면 이때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여기 보세요. 모나미로 볼게요. 이때도 모나미가 1등이었으니까 이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했죠. 이때도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장중에 공략된 게 11%가 돌파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게 초기 형성된 테마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기에
중간에 보시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이때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이게 수익률이 38%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100% 이상 갔어요. 결론적으로. 이건 50% 이상 갔고. 그 당시에도 역시나 모나미가 1등이었고 신성통상이 2등이었어요. 박스권 돌파 후에. 아마 모나미가 보시면 이때였을 겁니다. 이때. 이때요. 그쵸? 여기였잖아요. 역시나 보세요. 제가 이거는 그때 과정이었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지지받잖아요. 1등주니까. 유동성이 좋은 1등주는 거래량이 좋은 1등주는요. 지지형이 잘 맞으니까 역시나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10,000원까지 올라가는. 제가 이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때요. 그쵸? 그때 이때 설명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일 간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이슈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기에는 전통적인 애국 테마 모나미를 여기서 공략을 해갖고 그때 설명을 드린 거긴 하지만요. 이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1등 초기주가 좀 강하게 가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일 테마가 확산되면서 막 종목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반일 테마 그쵸? 처음에 신성통상이랑 모나미를 제가 이제 매매를 했지만 중간에 이제 막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는 옷은 좀 갈아입었어요. 같은 재료, 국제 분쟁이라는 그런 테마잖아요. 국제 분쟁, 국가 간 분쟁이란 큰 카테고리에서 옷은 갈아입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요. 그거랑 직접적인 관련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까 보시면 대체 테마, 식자재 이런 거요. 보라티아, 신성홀딩스, 그쵸? 그 당시에 정리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초반에 가고 이거는 이제 애국 테마로 간 거죠. 최근에 이제 이걸로 처음에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중에 대체 곡물, 그 수산물이라든지 육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가다가요. 소금이라든지 그다가 이제 애국 테마까지 확산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모나리자 이런 거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먼저 부각이 되고, 그쵸? 이게 먼저 부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다른 걸로 확산이 되는데 지금은요 좀 테마 순환은 조금 달라요. 그쵸? 국제 분쟁 그런 큰 카테고리는 같은데 그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음식료 테마가 상승한 것은 발생한 재료의 상세 내역을 보면요. 재료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상세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큰 카테고리 안에서 국제 분쟁, 국가 간 분쟁에서 이런 테마는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번에 모나미가 부각이 됐을 때 박스권 첫 부각이 됐을 때 설명을 했던 거고 제가 여기다 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재료를 가진 테마가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추세 대장주 후보 종목 공략할 때는 이게 모나미였어요. 그 당시에 설명한 거. 일본 분봉상 지지 저항이 잘 맞게 된다는 사실. 여기서 설명한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일본 지지 저항이 잘 맞았어요. 지금 모나미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지금 모나미도 보시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1분봉으로 역시나 분봉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지 저항이 잘 맞은 거 그때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여기였잖아요. 이때 이거를 설명했던 건데 일봉으로도 보세요. 이게 1등주였거든요. 돌파됐죠. 그리고 조정 받죠. 이 가격 조정 받고 지지 잘 받죠. 일봉으로 봐도. 그리고 나서 상승하죠. 그리고 또 여기 돌파하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이것도 일봉으로도 보시면은 일봉상도 이게 지지저항이 잘 맞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분봉상도 여 안에서 지지저항이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 오늘 설명한 것도 지지저항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주도주의인 경우는 조정은 짧고 상승이 강하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핵심 요약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경험한 내용들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재료 관점에서 테마 순환할 때 테마 1등 애국 테마는 비록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순환의 그런 세부 섹터 순환은 그런 순서는 달랐어요. 이제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긴 했지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분쟁 테마였잖아요. 그렇죠? 분쟁 테마에서 세세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어떤 것이 부각될 수 있는지, 예, 그죠? 어떤 것이 부각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부각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장중에 실제로 1등이 어떤 건지, 그렇죠? 1등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해갖고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요. 단순히 차트상으로 설명은 처음에 드렸지만 이걸로요. 차트나 거래량 관점에서는 설명드렸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그거는 또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 과거 사례는요, 이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과거의 재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재료 키워드, 대표적인 재료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재료를 공부하는지 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생각보다 길게 끝났는데 오늘 재료 매매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용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찍은 영상이요 유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신다면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온다면요, 다음 강의는요, 주식 매매할 때 재료나 그런 테마 있잖아요,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